여러분들, 요샌 또 리비아라는 나라가 파산한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니 48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도 확보한 부국인데 지금 GDP를 역성장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석유가 콸콸 흐르던 리비아, 그 부유했던 나라가 대체 왜 국가 붕괴 직전까지 왔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요, 리비아라는 나라가 많이 생소들 하실 거잖아요.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석유의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석유만 여기서 캤다 하면 지중해도 껴있어서 이거 건너면 바로 유럽에다가 팔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리비아죠. 리비아는요 1959년에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건데, 그 이전에는 미국과 영국의 원조 받아다가 콩고물 얻어먹고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였어요. 마치 힘숨찐이었을까요? 지금은 석유가 펑펑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지금 리비아의 경제는요 거의 온전히 석유에만 기대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리비아의 석유와 가스 부문은 리비아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출은 94%, 정부 수입도 97%나 담당할 정도로 진짜 찐으로다가 석유가 없으면 시체인 나라지요. 그렇습니다. 리비아의 1인당 소득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된 이유, 석유 때문입니다. 석유 수익의 일부분은 리비아 정부의 주요 소득원으로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리비아 정부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장관도요, 우리 리비아는 국가 경제 생산량의 95% 이상을 석유와 그 관련 사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석유 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IMF 보고서에는 리비아를 두고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각화를 이룩하지 못하면 리비아는 정말 큰일이 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죠. IMF의 권고사항은 석유와 가스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국가경제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없으면 진짜 어떻게 먹고 살래? 그것만 의존하다가 피본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리비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카다피란 인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독재자 카다피는요 1969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42년이나 리비아를 후루룩 짭짭 해드셨습니다. 근데 이 형님, 미국과는 겁나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미국은요, 리비아의 카다피는 테러의 주 후원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미국은 리비아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석유 수출 부문, 금융 쪽을 막은 건 물론이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완전히 고립되도록 리비아를 쥐어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카다피는요 석유라는 자원 자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주변 나라에 아름아름 팔면서 큰 문제는 없이 철권 통치를 했죠.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했던 카다피는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카다피는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하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경제 장벽을 허물고 열기도 했고요. 테러를 벌인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는 등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중요했던 것, 핵무기와 화학무기 같은 대량 학살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비핵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경제 제재는 다 풀리고 카다피는 국제 무대에 복귀하고 리비아의 경제 성장률이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떡상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10년 동안에도 카다피는 여전히 부패했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갱생한 척했지 독재는 꾸준히 이어졌죠. 국가 내부에서부터 카다피에 대한 불만은 40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죠. 카다피에게 물러나라는, 이제 독재 정권을 내리라는 아랍의 봄이 리비아에도 불었고요. 시민들은 카다피 퇴진과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국제사회도 이 카다피를 압박을 했었죠. UN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다피의 중성파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비판했고요. 유럽연합도 만장일치로
카다피에게 정권을 내려두고 물러나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말로 해선 안 되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토군이 리비아에 들이닥쳤고 2011년 말에 카다피는 자신의 고향에서 반군들에게 붙잡혀서 사망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카다피가 사라져버린 리비아. 이제 석유는 항상 있고 이제 우리끼리 석유 팔아제끼면서 잘 사는 일만 남았냐?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카다피 이후로는 진짜 리비아가 난장판이 됐거든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독재가 끝나니까 갑자기 흩뿌려지는 그의 부와 정치 권력들, 누가 탐내겠습니까? 모두가 탐내죠. 사실상 보물고블린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죠. 이 부와 정치 권력들은 누군가에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권력 투쟁이 일어나죠. 카다피의 사망은요, 리비아의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씨앗이 됐습니다. 이 지역의 석유 산업 누가 가질래? 이 지역의 정치 권력 이거 누가 가질 거야? 카다피 일가가 부패로 쌓은 돈들 이거 이제 어떻게 나눌까? 모두의 입장이 다르고 모두가 갖고 싶고 모두가 견제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리비아라는 나라에 2번의 내전이 발생하죠. 그래, 권력 그래 문제없지. 하지만 석유는 건들면 안 되지. 진짜 큰 문제는요,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이 석유 산업 모두 다 이 내전 속에서 차단되거나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내가 못 가진다? 그러면 상대방도 못 캐게 만들어야지. 상대방의 돈줄이 석유인데 당연히 석유 산업부터 공격해야지. 나중에 내가 이기면 석유 산업 다시 가지면 되니까. 이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부터 내전이 터지고부터는요, 리비아는 제대로 된 석유 생산을 해내지 못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매장량 480억 배럴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단 캐서 팔아야지. 그걸 제대로 캐내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걸 캔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을 노리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갈라져만 있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근본적인 위기는 정치적 분열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만 가지면 경제도 당연히 따라올 테니까 이 정치 권력의 눈먼 세력들이 속속히 등장하면서요, 뭉쳐지고 흩어지고를 수년째 이어오다가 2022년 3월부터는 리비아는 거의 둘로 쪼개졌습니다. 리비아라는 한 나라에 2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리비아 국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죠. 일단 한쪽은 트리폴리에 기반을 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연합정부입니다. 압둘 하미드 드베이베가 이끌고 있고, 이 정부는 리비아 국가의 서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쪽은 리비아 국가의 동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 안정성 정부로 오사마 하마드가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 사령관인 칼리파 하프타르의 통제 아래 있다고들 하죠. 그럼 석유 자원은 어디에 몰려 있냐? 주로 동부에 몰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리비아 국가 군대의 사령관 칼리파 형님은요, 거의 10년 동안 국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했고요. 이로 인해서 리비아의 석유 생산에 큰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이 두 정부가 석유 매장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누가 이걸 차지하냐를 두고 싸우고 있고요. 상대방이 가진 석유 시설은 다 파괴해 버리면서 사실상 니 죽고 나 죽자 싸움이죠. 근데 석유 자원 독점권? 솔직히 이건 못 참지. 이러는 와중에 경제는 다 박살이 납니다. 석유만 바라보던 나라가 석유를 못 캐면 아무것도 못하죠. 수년간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공공투자 당연히 없고, 인프라 유지 보수 당연히 못하고, 이 모든 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석유를 팔아야 할 나라가 지금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리비아의 경제부 장관인 모하메드 형님은요, 리비아인의 약 80%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세계은행도 리비아의 빈곤율이 특히 동부 지역에서 급격히 상승했다고 발표했죠. 한 나라의 두 정부, 국가 권력은 2개로 나뉘었는데 리비아에 있는 중앙은행은 또 하나란 말이에요. 당연히 화폐도 하나죠. 리비아 중앙은행의 직원들은요, 현재 납치가 일상인 곳입니다. 이에 리비아 중앙은행의 총재가 바뀌기도 했고요. 납치가 되는 날에는 이 중앙은행의 모든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두 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다가 통화정책을 막아버린 꼴이죠. 진짜
엄청난 상황이긴 해요. 석유 매장량 진짜 오지게도 많은데 부자 나라였는데 이 정도로 망가진 거죠. 더 심각한 건 지금 리비아가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230만 명의 공무원이 이 리비아에 있다고 하는데요. 급여 지급이 안 돼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두 정부는요 모두 자신들의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합니다. 상대방 측의 정부에게 이 공무원의 임금 니네가 줘라 모두 떠넘기려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11월에는 리비아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 금액만 약 1,100억 달러. 야, 이만큼의 돈을 임금 주겠다고 빌린 거예요. 근데요 중소기업도 임금을 못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요 재정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경제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리비아라는 한 나라에 두 정부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요 지금 리비아는 외국 세력들도 당연히 눈독 들이는 곳입니다. 왜? 석유가 있잖아. 석유가 있다는데 어떻게든 비벼야지. 이쪽 정부에 후원하고 저쪽 정부에 후원하고 이쪽 정부 나랑 잘 되면은 내가 석유 잘 팔게 이럴 거 아닙니까? 터키, 러시아, 이집트, 시리아 등등등 각자 지원의 파벌을 밀면서 지금 판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도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 세력이죠. 프랑스, 영국, 미국이 이끄는 나토 회원국들은요 2011년 리비아 내전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 정부를 전복시킨 바 있죠. 이로 인해서 카다피는 죽었고 리비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실패한 국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냥 냅뒀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거란 말도 나와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도 나중에 개입 이후에 리비아에 대한 이후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고 후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사력을 이용해서 카다피 자체를 제거하는 건 쉬웠지만 그 후에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들어설 수는 없었다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했죠. 최근에는 중국도 리비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리비아 경제무역부 장관은 중국 대사와 만나서 인프라, 에너지 협력, 석유 관련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석유가 있다는데 중국엔 석유가 없잖아. 리비아의 경제는 확실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5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석유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려 6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요. 만약에 리비아의 갈등이 없었다면은 리비아의 2023년 GDP는 지금보다 74% 이상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내전 때문에 망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리비아의 GDP는요 2024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7% 감소했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은행 위기로 인해서 석유 생산량이 평소보다도 8.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2025년 4월 7일 진짜 얼마 전이죠. 리비아 중앙은행에서 합의가 일어났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임금을 주기 위해서 리비아의 화폐 통화를 13.3%나 평가 절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한다는 것, 돈을 푼다는 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도 있지만 일단 어떻게 부채가 많고 돈 자체가 없는데 일단 찍어내야지. 현재 리비아에게 필요한 건요 통화 조정이 아니라 확실한 정치적 합의입니다. 48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 이거 아깝다. 그리고 900억 배럴의 잠재 매장량도 있다고 한 이 부국이 빈곤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정치적 안정이 없이는 리비아의 경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세력이 있어요. 경쟁하는 정부들, 부패한 관료들, 외국 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석유 부국이 지금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리비 형이는 바보입니다, 바보.